우리 주위엔 말이지 환자들의 경우 뭐에 죽는 줄도 모르고 이런저런 통증 속에 진통제만 복용하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러니 이런저런 소리에 귀동냥의 비법만 찾다가 병세만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태반인 거고. 그래서 이승에 살면서 의사 잘 만나는 것도 복 중에 큰 복인겨. 크나큰 은혜인 거고. 세상에 비법이나 비방은 없어. 상식이 비방이고 과학이 비법인 거야. 세상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무수히 많듯이 우리 몸의 질병 역시도 온갖 첨단 장비의 도움으로도 밝혀지지 않은 질병들도 많습니다. 서로 밝혀진 것들이라 해도 잘못 밝혀진 것들 역시도 태반이라 과학의 발전과 함께 만성병 역시도 늘어만 가게 되면 당연한 연유인 것이죠. MRI를 찍어도 30%의 환자는 여전히 미스터리 진단으로 엉뚱한 치료를 받다 결국 약물 중독과 수술 부작용에 따른 합병증으로 죽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적이나 환경적으로 오는 질병에 PC 스캔이나 MRI 촬영은 그것들까지 촬영해 낼 수는 없기 때문일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트레스죠. 인체가 받는 스트레스는 말로만 받는 게 아닙니다. 날씨, 소음, 냄새, 색깔, 대인관계는 물론 오늘날엔 미디어 광고나 문화생활을 영위 기여한 것에서부터 각종 공해에 이르기까지 세상 환경 모두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니까요. 이 중 어느 하나에만 무너져도 쥐구멍에 댐이 터지듯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우리 면역체계를 과흥분시켜 결국 우리 인체는 자중질환으로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아군이 아군을 적으로 오인하여 싸우는 것이 자가면역성 염증이고, 이 염증을 다시 제압하려 제2의 비상군을 출동시켜 무차별 전투를 벌이며 오장육부의 장기까지 손상시키게 되면 이게 바로 원인불명성 난치병이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한 대표적 질병이 소위 말하는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성 질환이며, 이에 따라 디스크로 오인되기 쉬운 강직성 척수염은 물론 인슐린 의존성인 제1형 당뇨병, 궤양성 대장염인 크론병, 인체의 모든 세포와 장기를 공격하는 전신 홍반성 루푸스증과 궤양성 혈관염인 베체트병, 건조증을 유발하는 쇼그렌 증후군 등등으로도 나타납니다. 이토록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는 관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장육부 어느 곳이나 공격하는 이런 자가면역 질환은 거의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이니까요. 따라서 스트레스는 거의 모든 난치병의 방아쇠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비상체제로 또한 과잉 반응을 일으키게 하여 외부 물질에 대한 방어기전이기도 하지만, 이 방어기전이 중무장을 하게 되면 마치 5.18 진화권처럼 미친 군대가 되어 정상적인 내 몸의 오장육부의 장기는 물론 경찰 역할을 하는 방어조직인 림프계마저 무차별 공격하여 원인불명은 물론 불치와 난치병을 만들어내게 되는 악마가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한 통증의 근본 원인 치료 없이 스테로이드 약물이나 진통제에만 의존한다면 결국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던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약에 중독되어 더욱 큰 통증 속에 죽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이는 결국 아무리 강한 진통제로도 치료되지 않는 아주 잘못된 치료라는 치료임에도 의사는 그저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마무리하죠. 사실 진통제 처방으로는 최선을 다한 거죠. 강력한 마지막 마약으로 말이죠. 마약은 호기심으로라도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듯이 진통제 역시도 처음부터 가벼이 의존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진통제의 반복 투여는 마약의 출발점과 같은 것이니까요. 미국의 유명 인사들이 돌연사하는 원인들 거의가 이런 마약성 진통제 과용에 따른 죽음이란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유명인들이 이 정도라면 일반인들의 경우 얼마나 많을까요? 유명인들의 숫자가 인구의 몇 프로나 될까요? 10,000분의 1, 1,000,000분의 1, 더군다나 그들은 VIP 의료 대상자들이니 아마도 1,000,000분의 1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로만 봐도 만성 통증 환자들 대부분이 합법을 가장한 마약 중독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에 대한 약이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의사들은 말하겠죠. 물론 자가 면역 질환에 쓰는 약물들은 많이 개발되어 있고 개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에게 계속 강력한 진통제를 써야 한다는 것은 원인 치료에 반하는 것임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고, 안다 해도 의료보험 매뉴얼상 어쩔 수 없이 처방하는 겁니다. 이는 물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은 살겠다고 물 위로 얼굴을 내밀게 되는데, 이를 못 내밀게 눌러주기를 한다면 다시 더 강력하게 얼굴을 내밀게 되고, 이를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누르는 사람까지 잡아 끌어당겨 무력화시키게 된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따라서 사람 살려달라는 신호인 통증에 그 원인을 해소시키지 않고 그저 억누르고 차단시키는 진통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떻든 한방에서 오랫동안 인식되어 온 병의 원인으로 10중 9담이란 말이 있듯이 오늘날에는 10중 9 스트레스라고 나는 정의합니다. 오늘날의 통증 거의가 스트레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스트레스성 통증을 진통제 처방으로만 잡으려 한다면 스트레스로 오는 다른 수많은 정신적 질병들도 진통제로 잡으려 함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같은 원인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잡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왜 없겠습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죠. 원인을 알면 말이죠. 첫째로 간 기능을 비롯하여 인체의 저항력이 많이 저하되었을 경우 이를 보강해 줄 약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약이죠. 체질렁 같은 것에 혹하지는 마시고요. 둘째, 면역력이 충만한데도 그 힘을 능가하는 외부의 스트레스에는 내가 이겨내려 하지 말고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겁니다. 그것과 싸워 이겨내려다가 괜히 내 면역력에 과부하를 일으키게 되는 요인이 되니까요. 즉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짓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셋째, 이미 스트레스로 어떤 질병적 증상이 진행 중이라면 그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여행도 좋고 집중력을 요구하는 테니스나 골프도 좋고 건전한 취미 활동으로서 바둑이나 게임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때론 스트레스성 염증이 있다 해도 이에 절대적 금물인 술을 적당히 들어도 좋습니다. 넷째, 같은 증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의 나눔과 소통입니다. 동병상린으로 일종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이치인 거죠. 이에는 의사와의 소통도 함께합니다. 다섯째,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나 미움이나 억울감에 따른 분노심은 없는지, 세상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은 없는지 등등을 말이죠. 이를 되살펴보면 모든 것은 나의 욕심의 결과여 불공평한 것 같은 세상도 아주 공평한 세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하십시오. 나라가 망하면 외적의 침공에서가 아니라 내부의 싸움질에 의한 것임을 말이죠. 따라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죽이는 것은 외부의 스트레스가 아닌 내 안의 스트레스인 것을 말이죠.
이것이 원인 불명의 통증이요, 만성 관절통이요, 심지어 암의 원인인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서 만약 여러분 중에 혹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굳어져 잘 안 펴지고 통증도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스트레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관절염은 저녁에 증상이 발생하는 반면 류마티스의 경우 아침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니까요. 대표적 증상이 조족강직과 저림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소염 진통제로 시작하시렵니까? 이런 상태에서 진통제를 드시려면 차라리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는 세 번째 팁을 이용하십시오. 여러분, 항암제가 약인가요? 진통제가 약인가요? 암이나 통증을 잡으려면 이 역시 이들 대신 스트레스를 잡으십시오.